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잡았자! 잡아내자 이놈 진짜. 자, 오늘 이슈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피스님도 일찍 오셨고 마미쇼달님, 정님, 그리고 뱃살의 무초님, 진아라라님인가요? 꼬꼬나님도 오셨고 수다리 누나님 오늘도 와주셨고 이희님, 방아님 오셨고요. 제이킹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항상 저에게 쓴소리 해주시는 하루 일주일님 어디 갔어? 빨리 오셔야지. 나 항상 사실 보고 있잖아. 하루 일주일님 오늘도 와서 수산한 질문 좀 제대로 해라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집중할 거 아닙니까? 하루 일주일님 빨리 와주시고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아니 시간을 항상 빼서 봐주시더라고. 오늘도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수요일의 짝꿍분들 모시고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님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진짜 네. 이거 잡아내야 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로 때려야 돼. 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이 선전선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 진짜 뉴스 하면 저 진짜 뉴스 발굴단 생각나는데. 국힘 다 가짜 뉴스만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진짜 뉴스 발굴단도 이름이 뭐야? 그거 할 거면 또 제대로 하든지.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저희가 진짜 뉴스로 갑니다. 네, 젊은 감각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또 한 분의 짝꿍. 언제나 든든합니다. 민주 주민 박주민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 주민. 오늘따라 저 곽수산님이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럼요. 네. 이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에너지를 쥐어 짜고 있어 지금. 네. 아이고. 왜 그랬냐면 사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이 제가 오전 일정이 좀 없는 날입니다. 아. 스케줄이 오후 늦게 있는 날이라 네. 조금 그나마 늦잠도 자고 오늘 체력 좀 충전하고 이런 날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레전드 오마이TV가 윤석열을 잡아내면서 전화 폭주 수산시 멧돼지 나왔습니다. 빨리 지금 그냥 방송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잡아내야죠.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윤석열 뭐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100% 이건 맞잖아, 네. 이사님. 저 100%라 보는데 저는 100%잖아요. 그 앞에 그 이유가 우리 그 국민분들이 밤잠 설치시니까 수산 쌤이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 그것도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거대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자면 이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마이TV 카메라에 전 잡혔고. 제대로 못 봤어요. 저 보세요, 의원님 보세요. 맞네. 바로 그냥. 어. 네. 저 윤석열 아니면 김정은이야. 둘 중 하나야. 근데 윤석열이잖아요. 그쵸. 저 팔 벌어진 각도. 그치. 자, 내려오는 모습, 머리 뭐. 스타일도. 네. 뭐 차벽 잘 세워놨다 그러는 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저건 100% 그렇죠. 지금 우리 채팅으로도 100% 맞다. 다들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눈여겨 볼 게 뭐 모습만 봐도 맞지만 맨 뒤쪽에 있는 저 한 명이 가방 들고 있는 거 저 경호 차원에서 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저거 네. 펼치면 방패돼요. 저거 펼치면은 네. 아. 방탄 방패예요. 와, 저게 이제 대통령 경호 때 무조건 드는 거고. 네. 네. 100%잖아요. 이거 화질 개선하니까 또 대통령이 완전 아니면 달라 저 보인다.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쫓아다닐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야, 저 무슨 지시들을 했을까 저렇게? 저기가 이제 3차 저지선 우리가 네. 봤던 그 3차 저지선 그쪽인데 저기 저기 서가지고도 막 뭘 그치. 얘기를 해. 야. 요 자세, 그치. 요, 저거 요거, 맞아. 요거. 요거. 맨날 저거. 날 네. 써가면서 하는 거 이거. 네. 저 특공 무술이야 뭐야? 뭐 날을 써 자꾸. 휘청휘청하는 걸음 보세요. 그쵸. 제대로 잘 못 걸어요. 눈여겨봐야 될 거 저 바지 핏. 그쵸. 저 바지 바지 핏은 핏. 대한민국 유일해. 저 사람밖에 없어. 윤석열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오마이TV에서 저 모습을 포착을 해서
이제 최초로 바로 이제 보도를 했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 또 기사로도 작성을 하고 따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 바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입장.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알려둔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알 권리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거?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 세계가 중요한 거죠 또. 맞아요. 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저거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관저에 있네 이건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제 제보를 통해 관저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저 모습이 잡힌 거고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요거가 뭐 의도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 나온 거냐 다양한 관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 몰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찍고 있는 상황이. 근데 워낙 단순 무식하니까 또 뭐 이게 합리적인 판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쇼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쪽에 전 좀 마음이 가긴 합니다. 다른 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네. 어쨌든 있지 않냐라고 관저에.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만 어쨌든 안심을 하게 만들고 음. 그러면서 또 다시 뭐 도망을 치든지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뻔히 특히 그 고양이 뉴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다 보도를 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워낙 무식하고 막 술쟁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과연 진짜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그 라디오 프로를 출연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촬영된 부분이 아니라 도피설에 대해 도피설에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 도피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당원들이 실망할 거다. 뭔가 당당한 모습이 아닌 거고 도망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지금도 피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아마 진짜 그러면 지금 열심히 그래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할 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데 네. 윤석열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뭐 집회한다고 나와서 그 한남동에서 그 태극기 집회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지지층은 끌어모으고 결집시켜야 되는 게 지금 당면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도망가진 않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 도망가는 게 알려졌을 때 두려움이 있고 그 민심에 대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혹 제보를 공개를 하니까 성급히 저 아주 관저 있어요 하고 왔을 수도 있다. 네. 여러 가지 하여튼 혹시 의원님은 이 윤석열의 행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보 받으신 거 따로 뭐 있으신가요? 따로 없고요. 따로 없으시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저 관저라고 불리는 공간의 구조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썼을 때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있지만 그 다음에 다 개보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연결 통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도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저 관저만 쓰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 맞아요. 전체적으로 요새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포영장을 들고 안에 이제 저 경내로 들어가도 어디든지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벙커 같은 공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 당연히 이제 제 생각에는 세이프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뭐 지금은 합참의장 공간에 뭐 네. 이렇게 벙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대통령 관저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윤석열 있을 거예요. 관저에도? 있고 그런 그 세이프 룸 사이에 뭔가 그 또 연결 통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제 탈출 경로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법원도 그런 걸 생각해서 당연히 어떤 넓은 공간에서 체포해야 될 대상에 대해 수색할 수 있잖아요. 그 수색을 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의적으로 써준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오전부터 이 상황을 쭉 실시간으로 봤는데 안규백 의원이 도피 관련 제보 공개한 게 오전이거든요. 네. 네. 그 제보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오마이TV에서 윤석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니까 12시 50분경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게 1시 50분 정도 됩니다.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네.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는 이거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 관저 있는데 무슨 도피야? 민주당 저거 완전 선동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걸로. 요렇게 프레임을 짜기가 딱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제가 매불쇼에서 이지은 총경이랑도 방송을 했는데 이지은 총경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윤석열이 어젯밤에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나갔더라면은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왔다면은 경호처에서도 충분히 제보할 수 있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 제보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제보를 이제 방송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이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이 제보 완전히 이제 바보를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공작 같이. 역공작처럼. 그리고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보도들이 있으니 체포영장이 또다시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내려와서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윤석열이 직접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야 이거 이렇게 여기 뚫리면 진짜 나 위험하네 얘들아 잘 부탁한다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모습을 좀 보인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할 때 그때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제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이번에는 공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집행할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신병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사전에 경고를 받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전 경고를 받았다. 그 정도를 일단은. 근데 대부분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도망가더라도 어디 있는지는 금방 알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겠죠, 사실. 윤석열이 어디 가봤자 보는 눈이 전국이 윤석열을 네. 보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모를 수가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으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네. 근데 제가 볼 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나오면은 자기가 더 쉽게 잡힌다는 것도 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런 분위기니까 윤석열도 모습을 보였고 그 앞에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극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키자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사님이 좀 뭐 유튜브나 이것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때요? 일단 저쪽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기들도 불안해하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도 염탐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럴까? 이쪽 지지층의 핵심 정보를 어떻게 하고 뭐 저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를 실시간으로 계속 정찰하고 다닙니다. 아. 왜냐면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퍼뜨려 갖고 이거 무력화시키자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아니까 경찰에서도 앞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호하게 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대략적인 이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더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지지층한테는 야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니까 우리말로 이제 뇌절이라 하는데 네. 뭐 지지율 90%곧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건 너무 뇌절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 자기 지지층을 안심시키면서 조만간 그 뒤집어진다.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네. 서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JTBC 지금 오늘 저녁 보도인데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 안에서는 체포를 막아야 된다면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까지 했대요. 근데 이 백골단 예전에 있었던 경찰 조직인데 무장 경관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민주화 시위 막 때려잡고 맞아요. 했던 은색 네. 그 하이바를 쓰고 다녀서 네. 헬멧을 쓰고 다녀서 백골단이라고 불렀고 무장 경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술 유단자들로 꾸려진. 그러니까 뭐 그 직업 경찰 중에 무술 유단자들. 그래서 진짜 시위 진압에 특화돼 있고 체포 특히 시위대 중에 지도자급을 체포하는데 전문화돼 있는 쪽인데 악명 높았죠. 근데 이름을 저도 왜 그렇게 줘?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정말 위험한 분위기를 윤석열이 계속 만들어내고 자기가 가스를 계속 킨다니까요. 네. 맞아요. 전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그래서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선량한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체포하러 가면 안 되지 않아요를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충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헌재에서 결정 날 때까지 체포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선의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예, 겁이 나니까.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설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지금 헌재를 압박하자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전쟁터가 당분간은 이제 안국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아이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헌법재판관을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요. 와. 이제 뭐 재판관들 집 주소 알아내서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네. 집 앞에서 시위하거나 뭐 그런 일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실제로 말씀 주셨듯이 체포영장 이제 연장된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뭐 가족, 자식들 뭐 이런 거 신상까지 털어가지고 그래요? 네 부모가 뭐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럼 전 이거 바로 잡아 넣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겁대가리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의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또 정신 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튜버 뭐 어떤 의견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계속 만드는 것 자체도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12명을 뽑아서 저희가 고발했고 뭐 이후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민주 파출소는 제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제보를 하면 돼.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보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 파출소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 신고하기 바로 뜨네요. 되게 쉽게 안내가 돼 있고 지금 2만 건 넘게 왔거든요. 제보가. 제보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디폴트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심지어 시민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융치료까지 가야 된다. 저도 여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 파출소. 네. 지금 저 두 분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신고 좀 하나. 이상휘. 우리 키세스단을 본인들 이거 가짜 뉴스. 네. 이런 건 근데 다 확실하게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청구를 재청구. 재청구해서 재발부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재발부를 재발부를 받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저희가 넣어놓진 않았는데 재발부 해준 판사분이 1차 발부 때랑 다른 분이라고 다른 걸로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1차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자, 1차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체포가 적법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이의 신청했는데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됐죠. 윤석열 측이 이의 신청했는데 그 기각됐죠. 그럼 체포영장 정당하다는 거죠. 네. 재발부됐죠. 음. 법원이 3번을 판단해 준 거예요. 딱- 너 제발 잡혀가. 너 잡혀가야 돼라고 3번을 얘기한 건데 제가 답답한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자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3번이나 적법해 넌 잡혀가야 돼. 적법해 넌 잡혀가야 돼. 적법해 넌 잡혀가야 되는데 아, 난 이의 있어요. 안 잡혀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요. 법원이 얼마나 답답할지를 한번. 아, 내일 물어보신다는 거는 이제 현안 질문하는데 현안 질문. 법원행정처장한테 자 법원이 3번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오늘 낮에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을 적법해라고 해줘야 말을 들을 건지. 아, 천공기. 지금 기세대로면 천공도 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진짜 웃긴 게 뭐만 하면 좌파로 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 한강진역 3번 출구 앞에 서 있었어요. 네. 올라오는데 그 스탑 더 스틸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전 옆에 윤석열 구속을 들고 같이 서 있었죠. 근데 그 3번 출구에서 올라오시는 사람이 네. 다 저쪽인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한강진을 합류한 거거든요. 전 좀 빨리 가 있었는데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그거 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지하게 와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안타깝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그 김민전유가 뿌리는 게 중국 막 북한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저한테 뭐 공산주의 좋은 북한으로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니까 그럼 본인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각자 지역에서 온 거지.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쪽에 온 사람들한테 일본 간첩들이냐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 그럼 말이 안 된대요. 정신 나간 소리래요. 똑같다고 지금. 근데 그런 소리들 본인은 진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조기를 들고 같이 나왔잖아요. 네. 성조기를 들고. 그래서 그럼 저 성조기는 왜 들고 계시냐. 미국에서 막 뉴욕 타임즈, 프랑스 24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이거 윤석열 비판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그건 뭐 좌파 얘기하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아무데나 좌파만 붙이면 거기를 죽여라. 그냥 좌파만. 나중에 이제 윤석열도 뭐 이렇게 인정하면 저것도 좌파였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것도. 아, 윤석열이 인정하고 들어가면. 저 유튜버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바로 쳐냅니다. 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똑같은 구조하에 똑같은 논리로 3번이나 영장이 적법하고 윤석열은 체포돼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그러면은 이거 제가 민원 하나 넣어도 됩니까? 어떤 거요? 내일 현안 질의 하실 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진짜 물어보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대통령이 아닌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어. 그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체포하러 왔는데 저를 체포하러 왔는데 네. 제가 난 그 영장이 이 있네 이러면 안 잡아가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범죄자가 아 저는 영장은 중앙지법이 좋은데 서울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아 좋습니다. 느낌이지. 맞아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은 발부된 건 좀 짜. 이렇게 난 싱겁게 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도 한동훈 따라서 아이폰 비밀번호 20자리 하면 안 된다. 그래.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다. 이런 야. 얘기 나왔죠.